자, 원가회계 6번부터는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 보도록 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원가 동그라미 변동원가. 변동원가는 내가 요 조업도가 생산량이에요. 생산을 많이 하면 재료비도 많이 들 것이다. 원가도 많이 들 것이다.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돈도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변동한다. 총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는 증가한다. 변동비의 총원가는 증가한다. 이게 바로 A입니다. 변동비의 총원가는 뭐한다? 증가한다. 변동비의 총원가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나 단위당 원가는 단가를 말하는 거죠.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단가는 일정하다. 뭐에? 변동원가 같은 얘기입니다. 변동비의 총원가는 뭐한다? 증가한다.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단가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A와 C가 정답입니다.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변동비에 대해서 관련된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이해가 가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죠. 자, 변동비의 총원가는 뭐 한다? 증가한다. 변동비의 총원가는 뭐 한다? 증가한다. 변동비의 단가는, 여기 단위당 원가가 단가 아니에요. 단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게 좋아요. T자를 그려놓고 이렇게 T자 그려봐요. 자, 제공품 T자를 차변의 기초제공품은 차변, 기말제공품은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러니까 기초가 차변, 기초 제품도 차변, 기말 제품도 반대편인 대변. 이렇게 기초와 기말을 일단 적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완성시킨 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 해요. 다 같이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기초 제공품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기 총 제조원가, 재료비, 농비, 제조비를 다 더한 게 단기 총 제조원가 주어졌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2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차대가 250만 원이 나와야 되죠. 기말 제공품은 100만 원으로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에 완성된 것은 얼마다? 150만 원이다. 이 150만 원은 완성됐으니까 이 150만 원은 제품 계정으로 갑니다. 제품 계정에 150만 원 이번에 완성됐어요. 나도 이제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제품 창고로 와서 팔고 남은 게 40만 원 남았고 이번에 완성된 게 150만 원이라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90만 원은 판매 가능액, 190만 원 판매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가 남았냐? 팔고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4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얼마 팔렸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 얼마 팔렸어요? 145만 원이 팔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은 145만 원 매출 원가가 답입니다. 매출 원가 145만 원 이렇게 원가의 흐름 이것은 여러분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T자로 그려놓고 비교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145만 원이 바로 7번의 답은 145만 원입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배분해주는 방법은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분해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술을 무시 동그라미. 이게 키포인트예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서로 배부하지 않고 무시한다. 그래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부하는 것이 직접 배분법이다.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에는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한다. 순서 정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단계 배분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단계 배분법이다. 그러니까 보조 부분도 일정 부분 배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서로 상호 간에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서로 상호 간에 배분을 다 해준다 이 말이야. 보조 부분도 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상호 배분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여러분, 계산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상호 간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다?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맞지만 여러분 상호 배분법은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다음 9번 문제 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작업 원가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대량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 동그라미 작업 원가표 이 말이 나오면 개별 원가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공정별 이런 말이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다음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 맞죠? 대량 생산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식품, 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 여러분 여기다가 총 제조 원가 동그라미, 총 제조 원가, 이것을 금액이라고 적어봐요.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으로 완성품 환산량, 이걸 수량이라고 그래봐요. 수량. 금액 나누기 수량 그러면 단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단가라 그랬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단가는 어떻게 해요? 전체 금액 나누기 수량 그러면 하나의 값이 나오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다 뭉쳐서 종합해서 짬뽕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종합원가 계산이지만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집계하고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개별원가 계산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이해됩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9번에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0번 보면 이 10번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인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다 같이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량 완성수량 플러스 무슨 양? 기말량 기말량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량 그러면 평균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량 그럼 평균법
평균법, 거기다가 기초량 빼버리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지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두 개 다 지금 한 방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방에 설명이 끝난 거예요. 평균법이 이렇고 평균법에다가 기초량을 빼버리면 선입선출법이 된다. 여기서 기말량, 기초량 이것은 계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완성도를 곱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성수량 다 같이 몇 개인가 봐봐요. 완성수량. 완성수량 500개. 그러다 500개 플러스 기말량. 기말수량이 몇 개예요? 200개. 곱하기 완성도가 몇 프로? 50%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말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0개의 50%면 100개가 나오죠? 100개에다가 500개 더하면 600개가 나오는가요? 600개는 다 같이 평균법으로 600개가 나온 거예요. 다시 무슨 법? 평균법으로 6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균법도 또는 무슨 법도 하라 그랬어? 선입선출법도.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다가 기초환산량, 기초량을 빼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기초량이 몇 개가 있어요? 200개 중에서 완성도가 몇 프로? 30%. 그러면 여러분 60개가 나오죠? 그러면 평균법에다가 기초량은 먼저 만들었다라고 보고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 40개 빼니까 540개가 나오나요?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다 같이 여기가 선입선출법으로 540개. 답은 다 같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법으로는 몇 개고 선입선출법으로는 몇 개냐 이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거죠. 기초량이 없다면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랑 일치한다. 기초가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같은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평균법에서 기초량을 빼면 선입선출법이 된다는 거. 완성수량에다가 기말환산량을 더하면 평균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가 끝났습니다.